안녕하세요. 먼저 이번에 발표를 진행하게 될 박훈성 박사과정입니다. 그리고 발표하게 될 논문은 CVPR에서 2017년도에 발표된 아이카리라는 논문이고, 이제 Incremental Classifier and Representation Learning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요 주제 중 하나로 이제 인크리멘탈 러닝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또 하나의 큰 주제가 되어서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크리멘탈 러닝 시스템이라고 하면 실제로 간단하게 예로 들자면 한 아이가 어릴 때 어,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그 애완동물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동물원이라는 그런 특정 장소에 갔을 때 어, 이제 뭐 코끼리, 기린 등으로 뭐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데 그런 동물들을 지속해서 계속 학습을 하는 이제 지식을 배우는 그러한 어, 어, 과정을 약간 인크리멘탈 러닝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크리멘탈 러닝 시스템은 결국에는 기존 지식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통합되는 과정을 말하고, 근데 이제 기존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브젝트 레코겐션 시스템이나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객체 클래스를 미리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학습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어, 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이제 학습 데이터를 임의의 순서로 동시에 접근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훈련 과정을 이제 배치 트레이닝이라고 하면서 배치 환경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얼 월드 상황에서는 이러한 배치 환경이 아니고 라지 스케일과 이제 다이나믹 프로퍼티즈를 고려하기 위해서 좀 더 플렉시블한 스테이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렉시블한 스테이지가 인크리멘탈 러닝이라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크리멘탈 러닝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클래스에 관해서만 어, 새로운 클래스가 점점점 들어올 때마다 어,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트레이닝 데이터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러한 새로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시나리오에서 효과적인 학습 전략인 아이카를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에 관련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서로 다른 클래스의 이그젠플이 이제 서로 다른 시간에서 발생해서 이제 스트림한 데이터 형태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어떤 지점까지 제공된 클래스에 대해 언제든지 경쟁력 있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파이어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총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해결을 하기 위해 이러한 알칼 연구를 진행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캐타스트로피 버게팅이라는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 이전에 배웠던 지식을 쉽게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지금 아래 그림처럼 첫 번째로 어떠한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때는 지금 꽃과 나뭇잎에 대해서만 학습이 진행되었지만, 추후에 두 번째 태스크에 대해서는 다양한 집 형태, 모양의 이미지가 학습이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는 이러한 지금 약간 로드처럼 보이는 부분이 약간 일부분이 반씩 나눠지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집에 대한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차에 대해서도 또 학습을 했을 때 지금 왼쪽 그림 점점 학습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처음에 알고 있던 노란색 부분이 점점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이 점점점 잊혀져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잊혀지는 과정을 이제 캐타스트로피 포게팅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제한적인 자원을 가졌을 때 이런 리얼 월드 상황에서 어, 완전 메모리를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계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 논문입니다. 따라서 이 알칼 논문에서는 이제 가장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하여 이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클래시파이어와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여 동시에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학습을 함으로써 좀 더 그 앞서 설명드린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총 세 가지의 이제 주요 구성 요소를 이용하여 아이칼이라는 방법론을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리얼리스트 민 오브 이그젠플러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개념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리얼리스트 민 오브 이그젠플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특정 클래스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바운더리가 있는 경우에 새로운 이그젠플러가 들어왔을 때 그 각 클래스에 대한 평균들에 대해서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가장 가까운 거에 대해서 이제 거리 측정을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이그젠플러가 어느 클래스에 속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포타이즈드 이그젠플러 셀렉션인데 단순하게 그냥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가장 지금 이그젠플러처럼 그 리얼리스트 민 이그젠플러처럼 가장 가까운 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놓는다는 그러한 개념을 사용하여 또 이런 아이카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통해서 이제 논리지 디스틸레이션과 리얼설을 뭔가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아까 말한 캐타스트로픽 타겟팅처럼 이전의 지식을 최대한 잊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였고, 리허설 같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효율 측면에서 최대한 이러한 캐타스트로픽 타겟팅을 잊지 않고 적절한 데이터 개수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특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논문에서 처음에 이제 좀 더 알고리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리얼리스트 민 오브 이그젠플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리얼리스트 민 오브 이그젠플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그러니까 각 클래스별로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각 클래스에 포함된 이제 이그젠플러 셋을 먼저 구성을 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구성된 클래스에 대해서 피처에 대한 피처를 추출하고 그 피처에 대한 평균값을 통해서 각 클래스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을 합니다. 이런 피처를 추천하는 과정은 본 논문에서는 CNN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였고 이러한 CNN을 어떻게 보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CNN 과정에서 시그모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클래스 개수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른쪽처럼 각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각 클래스에 대한 피처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고 그 평균값을 이용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그 새로운 게 아니고 이제 기존에 학습된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아까 앞서 말한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피처의 평균값과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정렬을 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서는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긴 하지만 총 K개의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 K는 메모리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트레이닝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데이터와 이제 이전까지 저장한 K의 이미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클래스 말고 이제 새로운 클래스가 들어왔을 때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새로운 클래스가 들어왔을 때 이전에 학습한 메모리 사이즈만큼 저장한 K의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가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수행하는데 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와 저장된 K개를 이용해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각각에 대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키고 그 업데이트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K개의 데이터가 이미 꽉 차 있는 상태인데 새로운 클래스가 생겼기 때문에 K 나누기 T만큼 실제 여기서 K가 만약에 10이라고 치면 T 같은 경우는 태스크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개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메모리에는 총 5개의 각각의 클래스 대해서 5개씩 이미지가 저장되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첫 번째 클래스에 대해서 10개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던 거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5개를 제외한 나머지의 데이터셋은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이제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5개를 추가를 하면서 이제 이러한 이그젠플러 셋을 다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N개를 통해서 실제로 제한된 자원에 대해서 메모리를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트레이닝 과정에서 여기 이제 업데이트 레프레젠테이션 부분인데 이 업데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정확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와 이전에 저장돼 있던 K개에 저장된 데이터를 트레이닝셋으로 구성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이제 왼쪽 부분이 기존에 이제 이미 학습에 사용됐던 데이터셋이고 K개에 저장된 데이터셋이고 오른쪽이 이제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셋입니다. 이러한 두 개의 데이터셋을 하나로 합침으로써 새로운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을 정의하고 이제 이렇게 정의된 데이터셋을 이제 모델을 통해서 먼저 임시로 분류 결과를 저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임시로 분류 결과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학습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클래스를 제외하고 기존에 이제 학습된 클래스에 대해 학습된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데이터는 새로운 클래스의 데이터를 사용은 하지만 분류 결과에서는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레이블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유는 이제 디스플레이션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기존 네트워크와 유한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새로운 데이터셋이 들어오더라도 그러니까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셋이 들어오더라도 기존의 성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임시로 이러한 분류 결과를 저장을 잠시 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두 가지 로스 펑션을 이용해서 이러한 모델을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된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와 디스틸레이션 로스 두 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는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한 거에 대한 로스를 의미하고 디스틸레이션 로스는 결국에는 이제 이전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로스 펑션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전 성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 인식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모델을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모델이 업데이트 된 후에 결국에는 또 새로운 클래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그젠플러 셋을 이제 또 업데이트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이그젠플러를 어떻게 업데이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 결국에는
전체 그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피처를 추출하고 그 피처에 대한 평균값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지금 오른쪽 수처럼 각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피처를 추출하고 평균을 구해 놓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클래스의 평균에서 이제 그런 피처 평균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정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제한된 메모리 사이즈에서 클래스 개수만큼 나눔으로써 이제 개수가 정해지는데 그 개수만큼 순서대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K개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전에 학습된 클래스에 대한 저장된 데이터셋을 이그젠플러셋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알칸에서 제한하는 방법은 결국에 우선순위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결국에는 n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그젠플러셋을 점점 더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제 클래스 개수가 점점 증가할수록 클래스별 저장 가능한 n개가 점점 더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클래스가 더 무한히 늘어났을 때는 거의 뭐 클래스가 한 개 정도 또는 그렇게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학습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iCITA 100 데이터셋을 이용했는데 이 i라는 저희가 흔히 알 수 있는 사이파 10 사이파 100 100 데이터셋에서 이제 인크리멘탈하게 단지 클래스 개수를 2개, 5개, 10개, 20개, 50개로 이제 나눠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한 게 이제 사이파 100 데이터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나눠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을 때 실제로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진행을 하였는데 최대한 클래스 개수를 2개씩 하나의 태스크로 나눴을 때가 처음에 이제 성능은 가장 높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점점 결국에는 이런 포겟팅이 발생하면서 전체 클래스를 인식했을 때는 확실히 낮은 성능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캐타스트로픽 포겟팅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성능을 나타낸 거는 지금 50개로 나눴을 때가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다른 방법론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러한 방법론들은 실제로 마찬가지로 다 뻘게팅이 발생하는데 지금 뻘게팅이 발생하는 거를 봤을 때는 거의 하나도 인식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이칼의 경우에는 대부분 클래스 배치를 어떻게 나누더라도 인식을 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뻘게팅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아이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일정하게 균등하게 이제 학습이 되고 이런 피처들이 균등하게 학습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 실험 대상군으로 이제 LWF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학습된 경우에도 일단은 조금 균등하게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에 부분에 오히려 이제 마지막에 학습된 정보만 최대한 많이 인식이 되고 이전 클래스에 대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또는 인식 성능이 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 디스플레이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학습된 피처를 고정시키고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후반부에도 인식이 되긴 하지만 초반에 이제 학습된 피처가 이제 거의 고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초반 성능만 좀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마지막에 학습된 태스크에 대해서만 학습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거에 대해서만 인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제 아이칼이 이런 캐터스터 프로게팅 이전의 지식을 최대한 잘 유지하면서 마지막에 학습된 클래스까지 균등하게 최대한 일정한 예측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이칼과 유사한 좀 NCM 개념을 이용하여 실험을 비교했습니다. 이제 아이칼과 NCM 같은 경우, 니어니스트 이제 클래스 민 같은 경우 좀 차이점이라면 실제로 아이칼과 동일한 형태로 실험을 진행하였지만 다른 부분은 아이칼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별 학습 데이터를 일부만 사용을 합니다. 이제 실제로 K개의 메모리를 제한했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셋에서 이제 가장 클래스별 피처의 평균과 유사한 일부 데이터만 저장하게 되지만 NCM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가정한 실험은 모든 클래스를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한다는 전제를 두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로 인크리멘탈하게 러닝이 진행됐을 때 NCM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셋을 계속 추가적으로 사용하지만 아이카드는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일부 특징적인 데이터만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오른쪽 표를 봤을 때 실제로 성능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측 성능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실제로 메모리 효율적 측면에서는 NCM 같은 경우는 모든 데이터셋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점점점 메모리 부담이 되지만 아이카드의 경우에는 고정된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메모리를 한정된 자원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논문에서 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는 아이칼을 제안했고 이 아이칼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파이어와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동시에 학습함으로써 최대한 이전 지식에 대해서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는 그러한 방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습하는 과정에서 총 세 가지의 주요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리얼리스트 win over exampler를 사용하였고 다음은 prioritized exampler selection 마지막으로 이제 representation learning 스텝을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추출하고 그 특징에서 가장 유사한 N개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이러한 representation learning으로 최대한 메모리 효율성과 catastrophic forgetting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러한 논문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한적인 자원을 가진 장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고정된 메모리 크기에서 이제 특정 K개만큼 K개 고정된 메모리에서 N개 클래스별 균등하게 이제 대표 이미지를 저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메모리 사용이 더 증가하거나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메모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일단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잠시만 조금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네,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저는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먼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0페이지에서 네. 이제 NCM에 관해서 이 아이칼이랑 차이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NCM은 학습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좀 느낌이 좀 와닿지 않아서 그럼 NCM은 레이블 수를 다 알고 학습을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제 지금 인풋 메모리 사이즈가 K만큼 이제 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이러한 K에서 이제 클래스 개수만큼 나눠서 만약에 K가 100이라고 쳤을 때 클래스가 10이라면 각 클래스당 이미지 10개를 저장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데이터셋 각 하나의 클래스당 데이터셋은 100개가 있을 때 10개만 추출하는 건데 NCM 같은 경우에는 이 K를 제한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100개의 클래스에 저장 포함된 100개의 데이터셋을 다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약간 설명이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아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든 클래스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거일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가정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는 알고는 있지만 실험 환경에서는 첫 번째 학습, 지금 그림같이 첫 번째 클래스 대해서 학습을 할 때는 이 두 번째 클래스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과정을 모른다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실험을 진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NCM도 이 알칼리랑 동일하게 그 레이블 수를 모른 채로 학습하면서 레이블이 증가하는 건가요? 네네. 지금 그렇게 가정을 했고, 이제 단순히 이러한 K가 네. 제한이 없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십니다. 그 발표 중간중간에 그 피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 그 피처라는 게 그 이미지에서 추출된 뭐 벡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저 질문을 하자면은 어, 이 페이지에서 이제 제한적인 자원을 가진 경우에 리얼월드 상황에서는 계산 자원이 한정적이어서 이제 아이칼에서 K의 개수를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어, 이러한 방식이 클래스가 뭐 어느 정도 늘어갈 수 있는지 이 들어갔을 때 실험에서는 이제 클래스가 100개인 실험이랑 그 사이파 100만 있는 거죠, 실험에서. 실제로 지금 사이파 100이랑 이제 다른 데이터셋을 하나 더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첨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이제 클래스, 잠시만요. 어, 지금 다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지금 ILS, BRCS 이거는 이제 1000개 클래스에 대해서까지도 실험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현재 인식은 프로그래팅이 점점 완화되는 거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계산 자원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 모든 뭐 K의 개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는 하겠지만 진짜 실제 상황에서는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뭔가 그 어떤 계산 자원의 환경에 따라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메모리 개수가 정말 제한적이라고 하면 하나의 클래스당 대표되는 이미지가 1개 정도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1개의 데이터만으로 이전에 대한 정보를 모두 표현하기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성능보다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는 그 알카 이외 연구에서도 대부분 30% 정도의 성능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이러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좀 더 중점적으로 진행을 해서 하나의 대표 값으로만 이제 최대한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어, 정말 메모리가 그 제한, 많이 제한적이고 클래스 개수가 점점 라지 스케일로 갔을 때는 이런 문제가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이 이제 PPT에서 총 3개가 있었는데 두 번째 실험 9페이지에서 네. 이 그림이 뜻하는 게 정확히 뭔지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의 그 색에 따라서 이게 뭐가 높고 뭐가 낮은 걸 뜻하는 건지 약간 네, 궁금합니다. 어,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가운데 가운데 이제 대각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이제 클래스를 정확하게 분류했는지 못했는지 약간 어, 정확도 개념 실제로 이제 프리딕트 라벨이랑 클래스 레벨이랑 동일한 경우에 이제 현재 이런 빨간색 형태로 표시가 되고 이제 주변 외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 분류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 아이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최대한 잘 어느 정도 성능을 유지하는 반면에 이제 AW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새로운 클래스, 특히 이제 마지막에 학습된 부분에 대해서 다 이러한 마지막 클래스로, 그러니까 이전에 학습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학습된 클래스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새로운 클래스로 인식을 하는 약간 그런 문제도 이제 색과 표현을 진행하였고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을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처음 부분으로 대부분 다 인식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그림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밝을수록 이제 현재 모델이 예측하는 값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네, 실제로 이제 이렇게 파란 색깔을 제외한 부분은 이제 실제로 도출된 프리딕트된 그런 클래스들이고 이런 클래스들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실제로 레이블 이제 트루 클래스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을 표시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생성된 시점은 이렇게 인크리멘탈하게 중간중간에 측정한 값이 아니라 전체 100개의 클래스까지 다 완전히 인크리멘탈하게 학습을 한 후에 이제 이걸 그리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각각의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클래스 개수만큼 이제 나눠서 그렇게 테스트를 나눈 상태에서 학습을 먼저 다 각각 따로 이제 학습을 진행한 후에 이제 전체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한 어, 그런 시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게 이제 CF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랑 제한적인 자원이 이제 언급됐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방금 전에 실험이 CF에 관한 거였고 그러면 그 다음 실험 이제 10페이지의 실험이 그 자원과 관련돼서 이게 효과적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실험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K가 늘어감에 따라서 그냥 이 아이칼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가요? 어, 어떤 부분에서 효율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지. 이제 지금 K가 점점 음,
잠깐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이 K가 100개라는 게 네. NCM은 그 각 전체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메모리에 갖고 있는 게 K라는 건지 아니면 각 클래스마다 갖게 되는 게 K라는 건지 약간 이 K의 의미가 일단 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K는 결국에는 메모리 사이즈를 의미하는데, 실제로 여기 NCM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각 클래스들 이제 데이터 수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아이칸에서는 이 100개의 메모리 사이즈에서 클래스 개수만큼 또 나눠서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클래스가 10개라고 했을 때 이제 100개 K의 사이즈가 100일 때 이제 클래스가 10개면 하나의 클래스당 10개씩 들어가고 이제 아이칼 같은 경우는 학습이 진행되는 방식이고 이제 네. NCM 같은 경우에는 각 클래스당 이제 100개의 클래스가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인데 각 클래스별로 이제 프로게팅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셋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제 그러한 차이에 비해서 이제 성능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그러한 K개가 늘어가면 늘어날수록 실제로 아이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만큼 성능이 증가하게 되겠지만 NCM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증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조금씩 완만하게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한적인 자원을 타겟으로 했을 때 이런 NCM에서 가정한 이제 방법에 비해서 좀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슬라이드 4, 그러니까 4페이지에서 그 피처를 CNN 기반으로 계산한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그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이제 이 피처 부분을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CNN 모듈이라고 했을 때 CNN에서 이제 프리 커넥티드 부분에서 프리 커넥티드 단 이전에까지 이제 피처를 추출하는 이제 그 부분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해서 이제 나온 피처를 이제 여기서 말하는 피처를 이용하는 피처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여기서 이 논문에서는 정확하게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방식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피처 컨볼루션 층을 이제 피처 맵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피처 맵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정의하기에 따라서 실제로 어느 컨볼루션 레이어를 모델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어느 컨볼루션 레이어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는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논문에서는 이제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 층을 어떻게 보면 피처 맵으로 정의를 하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 클래시파이를 학습하면서 피처도 같이 학습이 되는 방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점점 피처를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이제 그 업데이트 과정에서 실제로 이전에 학습된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캐타스트로피 forgetting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이러한 리허설 그러니까 이그젬플러를 사용해서 같이 동시에 학습하기 때문에 좀 그런 캐타스트로피 forgetting 문제를 좀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이 인크리멘탈 러닝 시스템에서 이제 마지막 그 실험 그 그림이 있잖아요. 배치에 따라서 네. 이거 말고 그 어디지? 배치가 2개, 5개 이렇게 이 그림인데 네. 생각해-봤을 때 실제로 만약에 이 인크리멘탈 러닝을 사용해 본다고 생각하면 클래스의 증가량이 이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엄청 조금씩 증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클래스 개수가 뭐 50개가 한 번에 들어온다기보다 2개가 좀 더 증가하면 그거에 대해서 인크리멘탈 러닝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뭔가 실제 세계에서 사용할 때 더 합리적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개 클래스가 이제 배치가 50개일 때가 더 좋은데 이러한 예시가 또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논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현재 아이칼 논문 이후에 나온 논문들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실제로 건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클래스 개수를 좀 크게 잡는 거는 리얼월드한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온라인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개념에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한 경우에 대한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컨티뉴얼 러닝 또는 인크리멘탈 러닝에 대해서 좀 대표적으로 시작점을 제시해준 가장 대표적인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많이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네, 지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